change yourself. 대체 왜 그래 뭐가 부끄럽다고 딱딱해지는 몸짓 빨개지는 얼굴 삶은 언제나 그렇듯 오르막 내리막 tricky freaky breaking my heart 누가 뭐래도 무거운 신념하나 너의 가슴 속 깊이 못을 박아두고 결국 맨머리 돌리는 건 바로 나 Captain Well 5 and 6 and 7 and 8 걱정하는 것을 걱정하지 마 Rocket Punch Generation 지루하게 설명하기보다는 흐릿해도 흥미롭게 You have to change yourself Oh love me and love you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으니 Hold me and I hold you 또 이보다 더 나빠진다 해도 우리 이미 지난 일은 후회하지 마 Rocket Punch Generation 불안할 것 없어 다가올 일도 중요한 건 바로 지금 I have to change my You have to change We have to change 네, 안녕하세요. 책 만드는 소리 공은의 김민희입니다. 네. 저희 한 2주, 3주 만에 녹음하고 있어요, 지금. 네, 행사가 좀 많아가지고 맞아요. 도서전 지나갔고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참여한 인천 북페어 지나갔고 미니님은 저는 네. 이제 뭐 했냐? 미니님은 아주 일단 어제 이제 전주에서 올라왔거든요, 아침에. 전주요? 네. 전주 왜 가셨어요? 전주에 이제 책방 토닥토땡이라고 네. 그 책방 오래된 인연이 있는 책방이 있는데 아, 거기서 그 저를 인터뷰를 한 네. 헬북님이라는 분이 독립출판 서적을 냈었거든요, 인터뷰집으로. 아, 여성 출판인 책방인 6명을 인터뷰한 미래가 물었다 지금 잠깐 시간 되냐고라는 책의 제목인데 미래가 물었다. 잠깐 시간 되냐고? 네. 오. 그래서 그분은 이제 되게 10년 넘은 편집자시고 네, 저도 그분 알아요. 네. 네. 그래서 그분이 낸 책이 사실 3년 전에 나온 책인데 아직 재고가 한 40부 남았는데 이제 이거 팔고 완전 끝날 건데 그 전에 자기가 저 인터뷰했던 분들 모시고 북토크 하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행사 그 책방 쪽에서도 이제 같이 하자고 해서 됐습니다. 되게 신기하네요. 네. 3, 4년 전에 냈던 걸 마지막 이제 끝내시려고 제세 안 찍고 네네네. 끝내는 그 기념으로 북토크를 하고 오신 거예요? 기념이라기보다 항상 하고 싶었는데 그때 아. 이제 코로나 기간이어가지고 네네. 3, 그때 이제 4년이면. 언리밋 같은 데서만 이제 온라인으로 판매했거든요. 언리밋도 그때는. 네, 그래가지고 꼭 한번 이런 오프라인 자리를 해서 그분은 사실 뭐 그러니까 손님을 많이 모시기보다는 우리끼리 네. 이제 모여서 뭔가 그러니까 3년이 지났으니까 또 그 책에서 인터뷰한 내용과 또 어떻게 달라졌는지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싶고 그거는 어디 기록으로 남아 있나요? 누가 딱히 기록을 한 것 같진 않은데. 아니 왜냐면 저도 궁금해요. 아, 너무 재밌겠다. 3년 전에 인터뷰한 거랑 현재랑 이렇게 해서 얘기를 그렇죠. 소소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네, 6분이서. 근데 인터뷰한 게 6명인데 그중 5명만 오셨고 네. 이제 한 분은 이제 디자인 하신 분 아.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얘기를 했고 재미있었고 좀 감동적인 느낌도 많이 받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몇몇 분은 막 울컥울컥 하시더라고요. 미니님은 안 그러셨어요? 저는 울컥하지는 않았는데 네. 약간 목이 메이는 정도까지는 이제 진짜요? 네. 미래가 물었다라고 했는데 진짜 미래에서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렇게 또 3년 볼 수가 후. 있겠네요. 네. 네. 너무 좋았겠다. 그래서 지금 아직도 약간 시차 진짜. 지금 전주와 너무 새벽에 왔더니 네. 어제 새벽이세요? 오늘 새벽이세요? 어제 새벽 어제 네, 새벽. 6시 차 타고 왔는데 힘드셨겠다.
했다. 네. 네.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그 친구가 음. 고성에 이제 그 자기 동네 분들이랑 고성에다가 세컨드 하우스를 하나 구하셨어요. 동네 분들이랑요? 네, 그 파주에서 사시는데 네. 그 동네 분들 6명이서 고성에다가 이제 되게 경치가 좋아요. 설악산이 딱 보이고. 근데 그 주인집은 1층에 있고 네. 2층을 이제 월세로 한 4, 50 이렇게 하는데 그걸 6명이 나눠내니까 좀 부담이 적잖아요. 너무 어. 좋았겠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제 가서 이제 힐링도 하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친구가 같이 가보자고 해서 갔는데 진짜 풍경도 좋고 되게 조용해가지고 좀 잘 쉬고 왔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제가 쉴 때가 아닌데. 네. 큰일 하기 전에 한번 쉬어야죠. 네네. 근데 미니님은 거의 이렇게 좀 여러 명에서 뭔가 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그게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음. 원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그냥 저에게 누가 관심을 보여주시고 좀 코드가 맞고 말이 좀 통하고 그런 분이면 이제 계속 연락을 이어가다 보니까 한 분 한 분 그런 분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하고 이제 돌아가면서 약간 네. 그런 관계나 행사나 이런 게 생기는 네. 그런 느낌. 그러면 좋기도 하고 일도 끊이지 않겠어요. 1년이 돌아오는 주기처럼 이 모임들에 이분들은 이제 가끔 연락하는 거긴 그쵸, 하겠지만 그쵸. 이런 게 여러 개가 있으면 왜 그쵸.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되게 무슨 행사로 바쁘시는 것처럼 아, 그쵸. 근데 생각보다 막 자주 있진 않아가지고 그리고 다 저도 이제 약간 연락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 온라인 연락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음. 평소에 그냥 조용해. 핸드폰도 조용하고 제일 좋네요. 어. 괜히 막 이렇게 소란스러운 것보다 낫죠. 맞아요. 그래서 네. 그러다가 이제 불쑥 연락 오시면 이제 반갑다 해가지고 나가고 약간 이런 아. 식으로. 그래서, 근데 고성에서 그 여러 명이 모아가지고 별장을 하나 만들었다는 게 그거 진짜 너무 솔깃한 일이네요. 네. 고성이 또 속초 강릉이랑은 다르게 더 조용하고 네. 뭔가 깨끗한 느낌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음. 말도 그렇고. 그리고 카페도 적절하게 많이 생겼을 것 같고. 맞아요. 저는 이제 6월 10일 정도에 했던 인천 아트북 페어죠. 네, 했던 거 다녀왔고 정말 저는 행사를 이번 올해 처음 다녀보잖아요. 근데 행사마다 이렇게 분위기가 다 다르더라고요. 참여하는 분들 분위기도 다르고 그래서 리틀프레스 때도 되게 여러 팀을 본 것 같은데 아트북 페어는 더 다양한 분들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이니까 다들 새롭게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되게 구경하느라고 좀 많이 자리를 비웠고 그날은 또 당일 하루고 막 여러 날이면 좀 분배해가지고 구경을 했을 텐데 약간 좀 후회했어요. 너무 내가 내 자리를 팽개쳤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때는 또 특이하게 2층에서 이렇게 생음악을 연주를 해주시더라고요. 가수분들 오셔가지고 그 장소도 공장 개조해서 만든 그 전시장이라고 하니까 되게 어떤 클럽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요. 복작복작했겠네요. 그럼 네, 좀. 복잡복잡하고 조금 빛도 이제 거의 공장 같은 거니까 빛이 들어오는 그 창이나 문들이 되게 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닌 부분은 빛을 좀 못 받고 그 부분인 부분은 이제 빛을 환하게 받아서 더 이렇게 뭔가 전체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좀 드라마틱했거든요. 그리고 그 위층으로는 커피숍이래요. 그래서 빵이랑 커피숍이랑 있어서 되게 맛있더라고요. 여기 합정에 그 커피 갖다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원두를 거기서 받아서. 네, 고양이 향. 그래도 그럼 아트북 페어니까 네. 대부분 약간 뭐 그림이나 뭐 사진이나 약간 이런 예술 쪽. 네. 저도 이제 분위기가 달랐다는 게 아무래도 아트가 붙으니까 사실 아트북 페어라고 해서 저는 좀 기대하고 갔거든요. 근데 그렇게 막 아트적인 거가 막 많이 모여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북페어 중에서는 조금 더 신경 써가지고 선별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좀 이제 기억에 남는 분이 어떤 분은 거의 100% 집에서 작업을 했는데 금박 있잖아요. 그 누르는 거 그것까지 집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했더니 이제 그 형압하는 거는 형압집 가가지고 받아서 집에 와서 이제 프레스 누르는 그런 걸로 했다고 하고. 그걸 어떻게 맞춰서 하셨지? 그거 근데 제가 거기 가기 전에 아는 분이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좀 알아들었거든요. 바로 얘기했을 때 그거 누르는 기계가 약간 형압도 누를 수 있고 파나도 할 수 있는 조그만 게 있어요. 약간 이만한 거 이렇게 A2 정도 되는
그런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런 걸로는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만들어서 집에 와서 하면 조금 비용도 더 저렴한가 보죠. 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은 아마 비용보다는 좀 자기가 그 원하는 대로 느낌을 내려고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런 작업도 있었고 또 사진 이렇게 인화해가지고 또 뭐 옛날 기법으로 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고 무슨 기법? 옛날 옛날 예, 기법. 그 왜 청사진이라 해가지고 네네. 예전에 블루프린트. 예, 네. 그거 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팝업북 같은 걸 만드는데 다 손으로 해서 하나하나 다 새로 만드는 그런 분도 계셨고 그런 건 시간이 진짜 많이 걸릴 텐데 그죠? 네. 그래서 진짜 아트북다운 그런 것들도 많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래도- 뭐 일반적인 출판사분들 중에서도 그냥 저 같은 소규모 출판사분들 나오셔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구경 오신 분들은 대체로 어떤 분들 같았나요? 가족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커피숍을 이용하는 그 분들 중에서 조금 더 많이 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다. 네. 약간 또 취향이 또 좀 문화, 예술 문화 그런 거에 네. 관심이 있으신 분들 네. 많을 것 같은데. 거기가 원래 북페어가 없을 때는 그 아래 그냥 전시 공간이래요. 그래서 전시 볼 겸 카페도 가고 이런 문화 이렇게 누리는 층들이 와가지고 이제 더 많이 오셔가지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돌아오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그때 힘들었죠. 그냥 괜히 왔어 이랬어요? 아니요, 그건 그건 아니고 다 어딘들. 그러니까 요즘은 약간 어디 간들 뭔가 느낀 바는 다 하나씩 있으니까. 그때 무슨 생각했더라? 지금 도서전에 그 파급이 너무 커가지고 그때 맞아요. 그 전날 인쇄 사고를 겪고 갔어요. 사고라기엔 뭐하지만 종이 선택을 좀 너무 잘못해가지고 아나부자를 이제 이렇게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부분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일단 다 찍고 나서 파기를 시키던지 하자라는 생각까지 이제 극단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갔죠. 갔더니 그 다른 이제 그 인쇄 쪽을 정통하신 분이 그 정도 사고는 다 겪고 그리고 이제 너가 공부해야 될 때다 이제 종이의 성질이랑 인쇄랑 이 상관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게 뭐죠 미니님? 인쇄 들어가기 전에 한번 찍어보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작업을 그쵸.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계속 여기 실장님께서 멈출까요? 멈출까요? 계속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건 멈출 문제가 아니고 이 인쇄 들어갈 당시에 어떤 그 분위기를 뭔가 바꿔서 뭔가 거기서도 손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봤는데 자꾸 멈출까요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좀 무책임한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그래서 이거 멈출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일단 대안을 몇 가지 제시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 그래서 제작업체에서? 색을 좀 수정해 주시긴 했어요. 근데 그게 제 눈에는 달라지지 않은 정도? 근데 이게 너무 인쇄사마다 너무 분위기가 다르니까 제가 기존에 했던 데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라고 얘기를 해봤자 거기에 있는 분들이 여기 본래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해버리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인쇄가 무서운 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그렇죠.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래도 2번 찍어봤고 이제 3번째 4번째 이렇게 찍어보는 건데 이렇다고? 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럼 나를 왜 불렀냐. 내가 여기 와서 이거 감리를 볼 게 아무것도 없는데? 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좀 내가 화내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약간 내 책임에 그게 크다고 생각했어요. 종이 질이 너무 제가 잘못 선택한 건 제 책임이니까. 근데 잘못 선택했어도 그 인쇄 적성을 아는 건 사실 전문가 쪽이잖아요. 인쇄 전문가들. 그런가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해줬어야지. 그런 얘기를 듣고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걸 감수하고 찍겠어요 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했어요? 좀 달라요라고 얘기는 했죠. 좀 달라요? 네. 근데 그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봐주시는 분이 기장님이 어느 정도 색을 빼고 이거를 할 수 있는 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폭을 뭐 많이 빼야지 2%에서 4% 빼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나는 왜 부른 거야? 약간 이렇게 이제 되면서 그럼 좋아. 그럼 일단 다 찍고 나중에 이제 파기를 하든지 하자. 뭐 돈 몇백은 내가 손해보는 걸 하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죠. 되게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포기가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게 다 이제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북페어에서 그 만난 분이랑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래가지고 많이 배웠죠.
그러니까 내가 배워야 할 부분이 이 부분이다. 이제 앞으로 음. 계속 배워서 이걸 한 거잖아요. 알아서 한 게 아니고. 그럼 이제는 종이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진지하게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내가 너무 이렇게 오늘 날씨가 이러면 어쩔 수 없지라는 식으로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너무 수동적으로 받아들였구나. 이거를 컨트롤하는 건 이제 내 문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죠. 그래서 그 아트북 페어가 저한테 되게 좋게 다가왔고 그리고 사실 그 인쇄가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제가 1인 출판하는 것도 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힘든 거는 이제 힘든 거고 이게 제 기쁨이었거든요. 내가 조금 더 잘하면 잘 되는 거고 내가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거야. 약간 이렇게 생각해서 이게 가능했던 건데 인쇄 쪽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바니까 그러면 인쇄 쪽을 최대한 안 거치게 한번 작업을 바꿔볼까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날 상담해 주신 분이 아예 아트북 쪽으로 갈 거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 아트북은 아닌데요. 그랬더니 그럼 대중 쪽으로 갈 거면 그렇게 하지 말아요. 몸 상해요. 약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조금 많이 배워가지고 이제 좀 인쇄 쪽을 내가 좀 알아야겠다. 그리고 실장님 그 당시 실장님도 저를 생각해서 지금 이제 이렇게 낭비하지 말고 좀 멈춰놓고 해보자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신 건데 저는 그 멈춘다는 행위 자체가 뭔가 좀 약간 이게 제 성격적인 면인데 좀 패배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좀 그렇게 다가왔어요. 이거를 포기해버린다? 근데 어느 정도 제가 그림은 그리는 사람이지만 인쇄돼서 어떤 변형이 오는 거는 그건 또 인쇄의 묘미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인쇄가 나와도 이제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거다. 내가 이렇게 그렸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실장님이 되게 마음 아파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지금 멈추고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다들 잘 해주셨는데 제가 판단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덕분에 엄청 크게 잘 많이 배우신 것 같아요. 그쵸. 엄청 화들짝 놀래가지고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근데 출판하시는 분 중에 대형 출판사도 그렇지만 인쇄 사고가 없는 데는 정말 하나도 없다고 네. 할 수 있죠. 네, 저는 지금 이만큼 있었던 것도 이제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여태껏 맞아요. 없었다는 게. 아예 새로 찍는 경우도 진짜 허다하고 아. 많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네, 배운 게 있다면 또. 네네.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입장이고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요. 그 문제를 다 인쇄소 쪽에서 해줬었어요. 그래서 다시 해주시는 걸로. 그래서 지금 잘 나왔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근데 그것도 되게 미안했어요. 지구한테 너무 미안하고 인쇄소 사장님한테도 괜히 내가 잘못 판단해가지고 개인 돈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 것도 좀 미안하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되게 속상했어요. 인천 북페어 끝나고 나서. 북페어 때문에 속상한 것보다. 그러게요. 네. 북페어 신경 쓸 겨를이 없었네요. 북페어에서는 이제 구제를 받았죠. 네. 그렇게 좋답니다. 페어가. 이렇게 기인을 만날 수 있는. 그렇죠. 사실 그런 게 또 큰 거죠, 아주. 네. 제가 절밖에 보이니까 얘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할게요, 그분한테. 뭐라 하셨나요? 여기 좀 나와주세요. 네. 네. 그래서 모실 수 있으면 좋죠. 네, 나중에 나와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네. 그 책을 되게 예쁘게 인쇄 쪽으로 되게 여러 가지 시도하면서 만드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어서 네. 나와주시면 되게 들을 얘기도 많을 것 같아요. 네네. 도서전도 다녀가셨잖아요, 미니님. 네네. 네, 도서전은 어떠셨나요? 사실 저는 국제 도서전을 안 좋아합니다. 걱정하는 것을 걱정하지 마. 그거는 또 처음 듣는 이야기네요. 어릴 때는 제가 책에 대한 동경이 커서 그리고 번역가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어가지고 네. 막 가서 막 그 책 세계들 막 많은 출판사가 나온 세계들 그냥 멋모르고 막 돌아다니면서 구경하고 이런 게 되게 좋았는데 그리고 막 번역가분 사인도 받고 그런 게 좋았는데 이제 편집자가 된 후에 가 보니까 그런 게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 자본의 크기에 따라 부스 크기가 정해져 있고 그렇죠. 그들의 가진 여력에 따라 할 수 있는 것도 너무 달라지고 그리고 너무 그 가생이에 가면 아주 쬐금쬐금한 부스들이 이렇게
몰려 있는데 그 부스들도 되게 가능성이 많거나 아니면 되게 뭔가 출판의 영역을 넓혀줄 뭐 네. 전자책이라든가 뭐 다양한 그런 앱이나 이런 것들 그런 거를 보여주는 곳들인데 좀 너무 초라하게 이렇게 가생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냥 너무 사람 많은 곳을 제가 또 좀 힘들어하기도 하고 기가 많이 빨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언젠가 몇 년 전인가는 막 그 빵을 거기서 막 팔고 막 그랬는데 빵이요? 네. 왜 빵을 팔죠? 그 대전에 유명한 그 빵집하고 성심당? 뭔가 네. 그거 해가지고 모르겠어요. 뭐가 있었긴 해요. 무슨 뭐가 있었는데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아무튼 저는 좀 너무 1차원적인 행사를 한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가면 약간 무색무취? 그냥 많은 출판사를 모아놓고 그럴듯한 타이틀을 붙여놓고 유명한 사람들 모아놨지만 사실 별 감흥이 없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뭐 요즘 많이 열리는 작은 페어들, 북페어들 보면 약간 그들만의 어떤 개성이 있잖아요. 어떤 그리고 메시지나 연대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그냥 책 팔러 오는 느낌. 그냥 출판사들도 그냥 여러 굿즈 만들어서 팔러 나오고 독자들도 예쁜 거 찾아서 수집하려고 오는 느낌이 많고 그래서 뭔가 어느샌가부터는 제 국제도서전은 안 가고 안 갔죠. 이런 견해를 얘기해 주셔서 너무 네. 감사하고요. 약간 이 부분이 제가 음. 좀 미니님을 좋아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뭔가 개인의 그 취향과 어떤 테마 이런 것들을 되게 중시하고 좀 지켜줘야 된다라고 좀 크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또 그 안에 살펴보면 또 열심히 해가지고 나온 작은 출판사도 많고 또 그런 분들이 또 열심히 준비한다는 걸 아니까 뭐 그거를 뭐 어디서 막 이렇게 뭐 제가 뭐 해봤자 아무도 안 듣겠지만 어디서 까고 다니지도 않지만 어쨌든 여기서 처음 말하신 거죠. 저 이런 거 몰랐거든요. 아. 몰랐잖아요. 네. 그렇죠. 그냥 혼자 생각하고 마는 거라. 근데 이제 또 왜 참여 안 하시나 했어요. 참여 안 한 거는 힘들어서이기도 하고 네. 네. 5일 동안 그 부스 지킨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도 이제 가끔 보면은 이제 도서전 기획하는 분들 중에도 또 생각이 또 좀 있고 진짜로 책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기획하는 거 보면 이제 뭐 지역 서점을 초대해가지고 서점 섹션을 만든다든가. 그래서 예전에 몇 년 전에는 뭐 속초의 동화 서점이라든가 뭐 이런 서점들을 그 포함시켰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내막을 알고 보면 근데 막 별로 지원해 주는 게 없는 거예요. 숙박비도 다 직접 내시고 속초에서 오셨는데 그리고 뭐 아무튼 약간 색은 내려고 하는데 뭔가 지원이 좀 부족하다. 부스 대여를 해주셨겠죠. 그러니까 부스 대여만 아마 해준 걸로 아는데 그게 좀 저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비용이 크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것도 그냥 책방끼리 조각조각 나눠서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쉬워요. 그냥 약간 큐레이션 같은 것도 이번에 그래도 플랫폼 피해서 나가신 거는 이렇게 각을 만들어서 둥글게 해가지고 네. 그래도 눈에도 띄고 되게 괜찮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 도서전인데 좀 아쉬운 게 많죠. 근데 은혜님은 또 처음 참가하셔서 또 되게 재밌게 하고 오셨잖아요. 저는 찬밥 더운밥 뭐 이렇게 할 그 군번이 아니고 일단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적극적으로 또 네. 나가야 될 입장에서는 또 네. 그런 게 되게 소중한 기회잖아요. 저한테 소중한 기회였죠. 근데 약간 이제 미니님 얘기를 조금 더 해보고 싶은 게 그건 있었어요. 이게 A관, B관 이렇게 나눠가지고 사실 저는 이제 참여하느라고 시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B관을 그렇게 구석구석 못 봤거든요. 다 보긴 했지만 근데 B관까지 사람들이 갈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 1차적으로 B관이 일단 관문을 하나 통과해서 다시 들어가야 되고 A관에 비해서 B관이 또 작았으니까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경기도 쪽, 그다음에 독립서점 쪽, 그리고 뭐 책방 조금, 그리고 이제 뭐 기획전시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앞에는 막 초대국 큰 대형 서점들 이제 막 있죠. 그래서 그리고 앞쪽에서 이미 그분들이 물량 공세로 정말 진짜 우리가 봐도 우리가 만들기에는 단가가 되게 비싼 것들을 막 무료로 막 나눠주시니까 뒤에 와서는 뭐 하시겠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근데 그 풍경이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봤던
20년 전부터 제가 그래도 그때는 꽤 매년 갔었거든요. 똑같아요. 그 그쵸. 구도가. 앞에 그 큰 출판사들 있고 옆에 그 초빙국 부스 크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들은 어디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비홀 쪽에 참가하신 분을 어제 만났거든요. 전주에서. 근데 네. 확실히 적었다고 하더라고요. 적었대요. 어, 음. 그런 게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약간 제가 일할 때 대형 출판사를 견줘서 일하진 않잖아요. 그쵸, 그쵸. 이렇게 조금 이제 처음 시작하지는 않은 좀 자리 잡은 특색 있는 그런 출판사를 보면서 이제 일을 하는데 그분들이 생각보다 좀 이렇게 가장자리 있구나. 그리고 되게 좋은 책들 많이 만드는데 되게 좀 작구나. 눈에 띄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좀 들었죠. 그리고 그분들도 이제 나름 세일즈를 하는데 그 모습이 나한테는 굉장히 큰 어른처럼 보였는데 그 자리에 갔더니 뭔가 열심히 하는 세일즈의 느낌? 그 정도구나. 그래서 약간 일반인 사람의 입장에서 이거를 보게 되는 좀 그런 게 좀 보였어요. 판단할 수밖에 없죠. 네, 네. 그래서 오히려 대형 서점이 저런 식으로 푸시를 하니까 사람들이 사가고 저런 걸로 정신을 빼가는구나 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배웠거든요. 그래서 하고 이제 그런 걸 왜 쭉 배웠어? 봤죠. 그런 거를 봤죠. 그래서 저는 약간 그 도서점 배치를 지금 20년 제가 봤을 것만 해도 20년을 똑같은 형태로 해온 거잖아요. 네. 조금 좀 변화를 계속 좀 줘봤으면 좋겠어요. 맨날 똑같아요. 그 세우는 그게. 그래요. 사실 그분들이 가장자리로 가면 사람들이 가장자리 따라 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배치를 너무 만약에 커가지고. 뭐 달팽이형으로 해가지고 음. 섹션별로 테마를 나눠서 그림책 출판사끼리 이제 모여놓는다든가 크든 작든 그림책 출판사끼리 아니면 장르 출판사끼리 이렇게 모여서 약간 연대하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크든 작든 그게 이렇게 눈에 막 가시적으로 독자들이 저긴 쬐끄만 출판사네 막 이렇게 보이지 않도록 좀 할 수 있잖아요. 그 충분히 생각을 하면 할 수 있을 텐데 그냥 돈 내는 대로 딱 부수 정해가지고 그렇게 너무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를 20년 동안 넘게 한다는 게 저는 좀 게을러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쉽습니다요. 저는 이번에 처음 가봤어요. 도서전이 이렇게 큰 행사인지는 아예 몰랐어요. 사람 진짜 많이 오고 그리고 대부분 작정하고 구루마를 끌고 오세요. 쓸어 가려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런 작가분들이 나와가지고 사인도 해주고 하니까 하여튼 그런 게 보여서 대중심리 약간 이런 거 보면서 좀 저는 그걸 되게 구경을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우리 플랫폼 피도 단체로 나가다 보니까 부스를 크게 대여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대형 쪽에 속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 덕을 좀 본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나가면 일단 그 도서전에 들어갈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들어가더라도 이제 지금처럼 좋은 위치에 있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그 대형 출판사 사이에서 있었기 때문에 보이는 광경들을 이제 실컷 구경하다 왔는데 저라도 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밀고 어떤 걸 주면서 밀고 이런 것들 좀 봤거든요. 저는 이제 아동 쪽이니까. 그리고 애들 책도 글 많은 책이 많이 나오다가 그 왜 방귀 그 탐정 있잖아요. 그 얼굴 엉덩이 탐정. 네. 그거 이제 모작한 것도 되게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애들이 하도 글을 안 읽으니까 만화를 밀기에는 부모들이 안 좋아하니까 글과 만화를 섞고 근데 이제 그런 방식을 저도 좀 생각하면서 작업을 하려고 구상하는 게 있는데 그냥 딱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도 좀 구경하고 그리고 이제 샘플로 뭘 주고 이 책을 홍보하기에 어떻게 책을 이제 또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하는지 이런 것들 좀 이제 나름 봤죠. 그냥 한번 쭉 보고. 그래도 또 좋은 분들 많이 만났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근데 저도 아쉬웠던 게 저도 그림책이긴 하지만 이제 플랫폼에 소속돼 있는 그림책이고 그래서 따로 있는 거는 상관이 없었는데 다른 그림책들 보면 좀 모아놨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제가 이제 찾으러 다니려고 하니까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니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 그거는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림책 부분대로 모으고 근데 이제 한 해는 모아보고 한 해는 떨쳐보고 해서 자기들이 조금 판단을 해야 될 텐데 이제 안 그랬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독립서적들 이렇게 뒤로 가 있는데 저는 조금 그 부분에 조금 저도 좀 우울하긴 했어요. 근데 그런 행사를 가봐야 좀 느낄 수 있는 게 있고 그리고 그런 데를 가봐야 내가 지향하는 바가 어느 쪽인지를 좀 판단하고
그 지향하는 바의 미래가 어떤지를 보고 좀 뚫고 나갈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면에서 좀 많이 배웠고, 그리고 그 요즘은 다 덩치를 키우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은 분들도 여러 명이 모아가지고 플랫폼피아 뭐 마포구에서 만든 단체니까 그렇다 친데, 이런 거 아니어도 되게 제가 아는 그 넘버원 같은 그런 작가분들도 다 자기들 그 모아가지고 뭔가 팀을 만들어서 부스를 크게 대여하고 해서, 일단 등치가 키워야 누군가 봐주기 때문에 이렇게 짬짬이로 다들 키우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죠. 그래서 저나 민님도 아마 키워서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깨를 이렇게 뽕을 넣어가지고 속해지지 않겠죠. 저는 별로 속하고 싶지 않. 저도요. 근데 왜 자꾸 키우라고 그래? 아니 그게 대세인 것 같아서. 아니 대세를 따라가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안 가려고요. 뭐야 이게? 그 키우게 될까? 내가 좀 더 부드러워지면 하시겠죠. 아니 이제 공 작가님이 이제 또 네임드가 되시면 또 공 작가님 이제 공 작가님 이번에 좋은 소식이 많으시잖아요. 아주 좋은 소식 많죠. 근데 소식이 안 오네요. 조금 기다려. 아직 이제 또 그분들이 가서 정리할 시간도 드려야죠. 그래요. 저 약간 제가 이제 제일 기대하는 건 수출 쪽인데 그분이 연락이 안 오셔요. 뭐 이제 먼저 수출할 분도 많을 테니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조금 기다려보다가 먼저 연락해보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제 5권 만들면 수출에 대한 어떤 지원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들어서 1차적인 목표가 5권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연락이 와서 3권 만드는데도 연락이 오네? 와 하다가 이제 그러면 이거를 내가 연락해봐도 되는 수준의 책이구나. 그러니까 주변에서 칭찬 많이 해주시잖아요. 일단 나온 거 자체가 너무 잘했으니까 칭찬도 해주시고, 또 막 이제 주변 분들이 또 좋다고 얘기도 해주시고. 근데 저는 이쪽 업계에서 일하던 사람이 아니니까 내게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 잘 모르는데 그분들이 먼저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러면 이거는 수출을 노려봐도 될 만한 어떤 건가 보다라고 해서 기본적인 판단을 그분들의 시야로 이제 해가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먼저 얘기를 해주니까 그럼 다음에는 내가 해봐도 되겠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내 일정 중에 하나로 놓고 그리고 유통사 하시는 분이 그림책 3권 이상 되면 공구 쪽으로 돌아가면 책을 좀 많이 팔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전에 공동구매. 공동구매. 네. 그걸 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근데 이번에 그 이제 공동구매라고 하면 조금 인식이 저는 별로, 공동구매? 우리가 아는 그 공동구매? 막 이렇게 사기치고 약간 그런 걸로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 그건 이제 사기 쳐서 그런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만 내가 접해봤으니까 그랬는데 이번에 그게 이제 오셨어요. 공동구매 자기네가 하는데 이거 3개 묶어가지고 마음 시리즈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해요.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분이 되게 괜찮은 거예요. 이분들이. 저도 이제 직접 가가지고 설명도 듣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동구매할 때 그 어법이 있잖아요. 그거랑 그러니까 여러 일을 하는 사람들은 중심이 되게 중요한데 공동구매할 때 어법이랑 진짜 자기가 이 일을 할 때 그 진지함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쪽에 치중이 되냐가 그 사람의, 그거를 내가 직접 가서 대화해보지 않으면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작가를 하지만 가서 판매도 하잖아요. 판매할 때 나랑 작가로 내가 정말 이 책에 담고 싶은 거랑 다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걸 나랑 얘기를 해보면 내가 어떤 마음에서 담았는지 좀 알 수 있을 텐데, 내가 이제 판매 막 팔로우 해주세요. 이거 이제 뭐 이렇게 같이 드려요. 뭐 이거 포장해 드려요. 막 이렇게 간사해 주는 목소리가. 그럴 때 그 사람들은 하기 싫은데 내가 뭔가 하라고 하면 좀 이제 귀찮고 이 사람 왜 그러냐 막 이런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때의 모습이 이제 다른데 이 공부하시는 분도 저는 조금 반했어요. 약간 이분의 그 메인 그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막 어록을 던지는데 막 이렇게 적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많이 배울 게 또 많겠네요. 네. 그래서 가진 것도 많은데 그냥 옆에 이렇게 서 있으면 많이 배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밤 11시인가 한다고 하더라고요. 잘 됐다. 그래서 가서 이제 저는 준비할 거 없고 그냥 가만히 있으래요. 묻는 말에 답을 하면 된대요. 본인이 알아서 재밌게 할 거라고. 그래서 재밌는 구경하러 가야겠다 하면서 믿고 가시면 되겠네요. 네네. 그래가지고 또 새로운 경험을 하러 가시네요. 네. 그래서
재밌겠죠. 잘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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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mama. Can you still hear me, mama? 가장 그리운 소리, 잠든 날 바라보다 방문을 닫던 소리. 당신은 잔소리가 듣기 싫어 자는 척하면서 잠갔던 밤은 같은 반찬이 지겨워 내가 외면했던 그대가 차린 식탁 나 대신 당신의 외로움에 마주 앉아 빈자를 채워내 가득 내 손을 따스히 포개던 커다란 당신의 손 이젠 세월 속에서 작아진 그 손을 먼저 잡은 적이 없는 날 알지 못한 채 어른이 돼버린 난 길을 또 잃으면 어떻게 하나요 난 네, 저희 본래 항상 4부로 나눠서 했었는데 그동안 그렇게 안 하다가 오늘 한 코너 하죠. 네. 책 파는 소리 할까요? 네. 네. 항상 미니님이 좀 주도를 해주셨는데 이제 좀 같이 얘기를 할까요? 네네네. 오늘 뭐 건 가져온 거 있으세요? 근데 아, 제 건수는 같이 하자 해놓고 바로 물어보기. 아, 뭐 가져온 거 있어? 응. 책 파는 생각을 하다가 네. 저는 사실 이제 책을 팔아서는 먹고 살기가 힘들다라는 걸 예전역에 이제 판단을 내렸던 사람인데 네. 그래서 이제 책이라는 것을 어떤 내가 이제 미래의 직업 그러니까 앞으로의 내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출판은 그거를 굴리는 하나의 바퀴 하나의 그 뭐라고 하죠? 톱니바퀴. 네네. 네. 한 부분일 뿐. 라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수익을 내는 것은 다른 채널에서 내되 출판도 같이 하면서 약간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뭐라고 하지? 그런 걸 그냥 이렇게 좀 변화 이렇게 뭔가 체질을 바꾼다? 어떤 사업에 그런 거를 좀 생각하고 있어서 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스테디오라고 텀블땡에서 만든 그 창작자를 위한 그러니까 스테디 안정적인 그 수익을 창작자가 얻을 수 있도록 구독제를 이제 지원해주는 플랫폼이거든요. 네. 그래서 창작자가 이제 구독자랑 소통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번 거기서 이제 행사를 하는데 챌린지를 이거 만들면 이제 뭐 노출을 여기저기 시켜주고 해주겠다 하면서 이제 거기도 이제 사람들을 끌어와야 되니까 네. 그런 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스테디오를 다시 들어가 봤는데 예전에 제가 처음 나왔을 때는 조금 이게 될까 약간 싶었거든요. 네. 그때는 좀 베타 버전이기도 해가지고 왜냐하면 창작자는 있는데 이걸 구독할 사람들이 들어와서 매력적인 창작자를 발견해야 되는데 발견할 그런 게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존 팔로워들이 그 창작자만 팔로우하고 끝날 것 같은 그럴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계속 뭔가 피드백을 받아서 발전을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이번에 실험을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해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도 오랜만에 은혜님하고 북페어 이런 데 나가면서 제주도도 갔다 오면서 뭔가 사람을 만나서 책을 팔고 교류한다는 거에 대해서 네. 또 많이 생각하고 좀 더 잘하고 싶다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더 많이 나가볼 생각은 있는 거세요? 많이는 아니고 어떤 포인트가 있을 때 찰떡과 맞는 포인트가 있어 보일 때 이제 가서 조금 미니님은 항상 무작정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다들 무작정 하지는 않지 않나요? 미안해요. 제가 요즘 너무 무작정 덤비고 있어가지고. 아니 지금은 그렇게 해도 좋을 시기죠. 아, 네. 저도 연남동 마을시장 나가서 책 팔았잖아요. 맞아요. 거기 맛있는 거 파는 데인데. 맞아요. 이 출판계에 뭔가 약간 그 망아지 같은 아직 초입이라서 제가 진정을 시켜야 되는데 이거. 네네. 아, 은혜님은 요즘에 어떤 생각하세요? 책 책 파는 판다는 거요? 거에 대해서. 네. 저는 그 전에도 약간 맹현 작가님 오셨을 때 내 책 소개할 때 되게 구리다란 얘기를 했었는데 아, 네. 제가 만드는데요. 이렇게 이제 소개하게 직접 된다고 소개할 했잖아요. 때, 예. 네. 근데 이번에 도서전 하면서 책 세 권은 그분이 이제 짚고 있을 때 그
그 시간 텀에 맞게 그걸 축약해가지고 그 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설명을 내가 만약 잘하고 있으면 그분이 책을 조금 더 오랫동안 들고 계시는 거고 뭔가 폭탄 돌리기 같아. 그래서 약간 이제 제 머리는 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하다 보니까 이 책을 만들게 된 계기나 책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그 사람에 따라서 계속 축약을 계속 했다가 늘렸다가 축약했다가 뭐 포인트를 다르렸다가 막 이렇게 혼자 열심히 분주하게 컴퓨터를 돌리고 있더라고요, 머리를. 그래서 끝날 때쯤에는 정말 딱 심플하게 그게 나왔어요. 책마다 이렇게 이 책을 소개하는 그런 거. 그래서 이게 나와가지고 얘기를 해봐야 이렇게 축약이 되는구나. 집에서 아무리 내가 이제 타자를 치면서 생각을 하더라도 사람한테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 확인하는 거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해봐야 아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내가 어떤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이 눈을 드는지, 그리고 이제 저는 마음에 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동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사람들이 감동을 하는지, 그리고 내가 이 그림책을 어린이 대상으로 그래서 되게 이제 만들었지만 성인이 감동을 먹고 또 성인이 아이에게 어떤 적용을 시켜주려고 하는 그 부분이 제가 생각한 거랑 좀 달랐어요. 생각보다 좀 폭넓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조금 이거 나와봐야 아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죠. 진짜 그게 정말 정답인 것 같아요. 네. 진짜 우리는 어떤 독자를 상상하고 만들지만 사실 네. 나가보면 전혀 다른 전혀 상상도 못했던 독자가 와서 돈을 지불하고 내 책을 사가기도 하고 네. 또 전혀 다른 이유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유로 책을 선택하기도 하고 그런 건 진짜 나가봐야 현실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네. 그리고 이게 돈을 지불하는 거랑 그리고 이제 세 권이 다 마음에 들어도 그분들 나름대로 선별하잖아요. 그렇죠. 세 권을 다 살 수는 없잖아요. 그때 이제 기준, 그분이 잘라가는 기준 그런 것들도 좀 이제 볼 수 있었고. 그때 너의 이해가 가장 첫 책인데 사실 네. 그 책을 그렇게 주목받을 거라 생각 못했는데 네네. 꽤 많이 팔려가지고 네, 맞아요. 네. 또 놀라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의 이야기는 내가 설명을 하면 거의 사가시고. 오. 근데 이제 제가 결산을 내봤더니 너의 이야기가 뭐 1대 2대 2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책이 훨씬 더 많이 팔리긴 했는데 너의 이야기를 내가 그렇게 느꼈던 거는 다른 것들은 내가 말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사가고 안 사고가 결정되진 않았고 너의 이야기는 좀 제가 얘기를 하면 그거를 이제 사가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따져보면 책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책에 딱 알아듣게 써놨으면 이분들이 바로 캐치하고 사갔을 텐데 내가 말을 해야 사가는 이제 그걸 수도 있는데 근데 그만큼 좀 어려운 책이었어요. 이 너의 이야기가 보니까 내가 공주님 이야기다. 그리고 핑크색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뭐 여자아이들이 좋아하겠지. 그리고 뭐 이런 걸 좋아하는 근데 엄마들은 좀 싫어할지도 몰라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여자아이를 위한 되게 이야기니까. 근데 오히려 엄마들이 엄청 좋아했고 애들보다도 엄마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이게 그리고 이제 젊은 애들도 되게 좋아했고 여자, 딸 이게 그래서 이제 포인트가 좀 바꿨어요. 여자아이를 응원하는 그 책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세상의 모든 여자아이들을 위한 그러니까 거기에는 저도 이제 그 책을 만들고 나서 제 이름을 써놨거든요. 앞으로 너희 이야기 기대돼라고 이렇게 이제 쓰는 칸이 있는데 이름을 써야 되니까 제 이름 공은혜를 딱 썼는데 이 부분이 나는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성인인 나에게도 해당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모든 성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좀 달랐어요. 그래서 그리고 생각보다 이 마음을 다루는 책들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위로하는 책 되게 많고. 근데 완전히 이렇게 마음에 달려든 출판사는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 모자라는 그 출판사 명을 이렇게 딱 세워놓으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마음에 대해서 썼구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저는 의도하고 쓴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혼자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였는데 그래서 이번에 공구도 그렇게 마음에 대한 걸로 묵힐 수 있었고 다른 분들도 진짜 이렇게 좀 이렇게 깜짝 놀래면서 되게 좀 소름 돋아면서 가져가셨거든요. 책을. 그래서 그런 것들도 되게 좋았고 그리고 제가 그 책을 쓸 때 멘토님이 계셨어요. 이제 처음 도서관에서 수업할 때 가져가서 그분이 어느 정도 많이 이렇게
끌고 가줬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완전히 창작한 책이라고 말할 수 없어서 그 당시에 그 강사님한테도 얘기하고 거기 수업을 진행해준 도서관에도 얘기하고 해서 내가 이렇게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냐라고 이제 확인 작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공주님 이야기를 다룬다라는 게 되게 부정적이었어요. 엄마도 공주 이야기 안 좋아한다. 우리 딸이 이렇게 평면적인 삶을 사는 거 안 좋아한다. 그리고 페미니즘 시대에 이런 거 되게 안 좋아한다라는 이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근데 내가 공주의 삶을 옹호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내 아이가 예쁘니까 공주같이 느껴지는 거는 맞고 그리고 공주의 이야기에서 뭔가를 가져오려고 하는 거지 공주의 얘기를 막 옹호하려고 한 건 아닌데 나도 그거 싫어서 이렇게 쓴 건데 라고 이제 조금 뭔가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부분으로 끌고 갔던 건데 그게 해결이 됐어요. 내가 공주 이야기를 하나하나 다 재해석해서 놔둔 거였구나라는 거를 이미 했는데 내가 이제 인지한 게 이번에 사람들이랑 얘기하면서 그게 인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감동받는 포인트는 사람들이 완두콩 공주 이야기 있잖아요. 완두콩 하나를 가지고 괴로워서 밤에 잠을 못 자잖아요. 근데 지금 내 품에 온 너는 너의 밤은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우리가 지켜줄게. 이런 식으로 공주 이야기가 일상이랑 열거돼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사람들이 딱 집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공주 이야기를 재해석한 거를 사람들이 바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른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아이는 못 받아들이는데 아이는 나중에 받아들일 거다. 이 뒤에다가 이름 써놓고 나중에 10년 후에 보면 공주 이야기를 다 알고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아는 아이들은 다시 한번 부모의 마음, 이 책을 선물한 부모의 마음을 한번 되짚어 볼 거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사가시죠. 말빨이 엄청 넣으셨는데? 그런가요? 그렇죠. 말. 홀러 들어가는데 막? 그래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다 가져가시죠. 그러니까요. 오. 근데 사실 완두콩 공주랑 그 개구리 그 연못에 그쪽 그림이 너무 멋있어. 아 그런가요? 색감 이런 것도 멋있고. 그거랑 맞아요. 딱 그 개구리 거기서 또 맞아요. 예. 근데 이제 공주 이야기만 계속 하는 거 아니다. 나중에 그쵸. 그 엄지공주처럼 이렇게 뻗어나가야 될 순간이 있는데 다시 이야기로 들어가서 엄지공주처럼 우리 좀 나가보자. 자 이제 너만의 이야기를 한번 써볼까? 내가 응원할게.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한 권 더 나와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리고 이제 맞아요. 이번에 든 생각이 그 북경에 한번 책 가져가겠다고 소개해도 되냐고 하면서 이렇게 뭔가를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가져가도 되고 너가 진짜로 소개해 줄 거면 난 책도 줄 수 있다. 어차피 난 1인 출판이라서 나만 허락하면 다 된다. 해서 이제 드렸죠.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사실 자기 사장님이 자기를 여기에 내보낼 때 그 시리즈물을 가져오라고 했대요. 그림책에. 그래가지고 이제 속으로 생각했죠. 시리즈물을 원한다면 시리즈물을 준비하지. 이렇게. 근데 이제 시리즈물이 되게 좋대요. 좋죠. 네, 그렇다면서요. 판매하기에 되게 용이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이제 양면의 칼이 될 수 있긴 한데 네. 어쨌든 이제 하나 잘 되면 그래도 잘 될 수 있고 이제 연결성이 있으니까 그 나올 때마다 홍보를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지금 그 신간의 홍보 주기가 굉장히 짧잖아요. 금방 구간이 돼 버리잖아요. 맞아요. 없어져 그러니까 버려요. 시리즈면 이제 계속 나올 때마다 이제 계속 이제 상기시키고 뭔가 뉴스거리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좀 좋고 또 독자층도 계속 좀 더 넓혀갈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좋죠. 근데 이제 너무 긴 시리즈는 이제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죠. 뭔가 뒤로 갈수록 안 팔린다든지 뭐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 2, 3권 정도면 제일 적당하긴 하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시리즈물을 좋아한다는 것도 저도 이제 이번에 처음 알아가지고 이야기가 완전히 이어지는 시리즈물보다는 약간 같은 컨셉의 어떤 에피소드가 뭐 다르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그래야지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어지면 확실히 뒤로 갈수록 판매량이 떨어지고 그런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이제 이 책 이야기 처음 쓰기 전에 일러스트 한 장 되게 크게 만들어가지고 거기 캐릭터들을 막 모아놓은 게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게 이 책 안에 나와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오진 않지만 여기 안에 캐릭터를 하나씩 제가 이 책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캔디콩이 여기 누워있는 이 아이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책을 빨리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고 집에 돌아왔죠. 그 다음에 이제 캐릭터들. 그래서 약간 3, 4년 전에 생각했을 때는 좀 허무맹랑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육아보다는 저한테 관심이 더
많아서 어린이 책을 만들지만 엄마 위주의 책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분위기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책이라는 게 진짜 좀 신기하다. 이게 이렇게 흐름이랑 같이 가는 거라서. 그리고 전에 미니님도 그 얘기 했잖아요. 이제 유행어 같은 거 안 쓰는 게 책이 생각보다 수명이 길다고. 그래서 그것도 저는 좀 이번에 느꼈어요. 수명이 길구나. 그렇죠. 그래- 너의 이야기도 사실 제목 한번 바꾸지 않았었나요? 네, 나의 공주님에서 음. 바꿨어요. 근데 너의 이야기를 바꾸고 나서 검색을 안 해봤더니 일본의 다른 소설이랑 이름이 똑같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책이 안아보자인데 그것도 검색 안 해봤거든요. 책은 검색해봤어요. 근데 노래 제목으로 안아보자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건 또 그렇고. 그 책은 없으니까 다행이다. 네. 네. 그래서 이상한 캔디콩이 좀 좋았던 게 독보적이어가지고 치면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제목은 네. 그래서 맞아 판매할 때도 책 제목도 새로 만드는 것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무래도 검색하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그리고 요즘 저는 책 살 때 책 제목 보고 많이 사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거 미래에서 그것도 되게 좋은데 그런 책 제목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약간 길지만 뭔가 음, 그쵸 느낌이 네. 감동을 딱 울리는 음. 시 같은 책 제목. 근데 또 제목에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아, 그 책은 어떤가요? 그 책은 물론 엄청 좋죠. 그 책은 제 인터뷰가 실려있기 때문에 네. 30분밖에 안 남았다고요? 어디서 살 수 있어요? 그 책방 토닥토닥에 거의 다 재고 넘겨드리고. 아, 책방토닥 토닥. 네. 그럼 온라인으로 구매하면 되겠네요. 네, 책방토닥 거기에 토닥에서. 연락하면 살 수는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아유,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희 이제 간간히 이렇게 둘이서 하긴 하지만 이제 게스트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차차 한 분씩 또 연락드리고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비가 와서 네. 약간 처지는데 다음부터는 또 업해서 이제 아 그래요? 아 오늘 미니님 괜찮으셨는데? 아 그래요? 네. 제가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우리 광고 한번 하고 가요. 네. 미니님. 네. 아, 저 책덕 10주년 네. 6월 28일 수요일이 책덕 10년 되는 날이어가지고 네. 작게 행사를 하는데요. 책덕 이대로 괜찮은가 고민 공유회랑 책덕의 일과 생활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집이자 사무실인 네. 저희 집에서 이제 작게 행사를 합니다. 아,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책덕 인스타에 들어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시간마다 이렇게 사람 제한이 돼 있더라고요. 네. 집이 좁아가지고 네. 1시간에 4명씩. 완전히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겠네요. 네, 아무래도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미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와서 네, 당연히 해도 되는 네, 건가요? 그쵸. 어. 그리고 저희 친구 그 악어 식당 친구가 이제 네. 작은 간식도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그럼 계세요? 네. 아니 그렇게 호화로울 수가. 호화롭죠. 그리고 또 면님도 같이 있을 거예요. 저희 우리 그 애나 아카나 같이 만든 영상 번역가 면님도. 좀 무서워지는데? 왜요? 세 분이 쭈루루 계시면 뭔가 면접. 아 쭈루루가 아니고 이제 악어 식당은 부엌에 계실 거고 네. 이제 면님은 이제 제가 이제 뭔가 딴 분하고 얘기할 때 이제 좀 안내 같은 거 해주실 거고. 그래요? 네. 나름대로 또 인력을 구했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럼 저는 이제 참여하는 걸로만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준비 잘 하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